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나 치매는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29년간 뇌혈관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정반대예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눈에 띄는 증상이 없을 때도 사실은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김성호라고 하고요. 뇌혈관 연구소에서 거의 30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분들의 혈관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20년, 30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0대일 때 가끔 느꼈던 가벼운 두통, 60대에 계단을 오르면서 느꼈던 약간의 숨참, 70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흐려지는 기억력. 이런 것들이 모두 혈관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거예요.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가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마치 집안의 수도관이 오래되면서 녹이 슬고 막히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물이 조금 느리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때까지 모르고 지내요. 그때는 이미 혈관의 70% 이상이 막힌 상황인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검사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요? 하지만 혈관 사진을 보면 이미 수년, 수십 년간 진행된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혈관 노화가 서구인들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짠 음식을 자주 먹고 스트레스가 많고 운동이 부족한 생활 패턴 때문이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과일이나 채소 섭취는 줄어들고 가공식품 의존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정말 중요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은 기관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70대, 80대가 되어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켜본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꾼 후 혈관 나이가 10년, 20년씩 젊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고 적절한 자극을 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힌 부분 주변으로 우회로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혈관이 단순한 관이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3가지로 뇌와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포도, 오디, 토마토. 이 3가지 과일이 어떻게 우리 뇌혈관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혈관을 늙게 만드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과 함께 최신 연구 결과들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복잡한 의학 용어는 최대한 피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정리했어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인 이성자 71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늘 활발하고 손주 돌보는 걸 즐기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어지럼증으로 주저앉으셨습니다. 3살짜리 손주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손주는 다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이성자님은 몇 달 전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사놓고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오신 적이 몇 번 있었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가끔 머리가 지끈거린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거죠. 가족들이 놀라서 데리고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워낙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집안 정리도 척척 해내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15년 이상 늙어 있더군요. 혈관 탄력도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같은 나이 평균의 7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목 부분 혈관 사진을 보니 군데군데 좁아진 부분들이 보였고요. 그런데 이성자님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요. 이게 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이에요.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성자님 딸분이 걱정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때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혈관은 충분히 회복 가능한 기관이라고요. 그분께 제가 권한 건 바로 포도와 베리, 오디, 토마토 같은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과일로 혈관이 좋아질 수 있냐고 의아해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과일들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회복시킨다고 설명해 드렸죠. 생활 습관도 몇 가지 바꿔보자고 했어요. 밤늦게 텔레비전 보는 것도 줄이고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돌기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어요. 매일 아침 포도 한 송이씩 드시고 점심 후에는 토마토 주스를 마시셨어요. 저녁에는 오디나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서 드셨고요.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시면서 즐겁게 드셨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첫 번째 변화를 느끼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는다고도 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관 탄력도가 크게 회복되었고 뇌혈류량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혈관 사진을 비교해보니 좁아졌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성자님 본인이 느끼는 변화가 컸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예전처럼 즐거워하셨어요.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며느리분이 말씀하시길 예전에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등산까지 다니세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혈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살아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고 적절한 자극을 주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성자님 사례로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혈관을 늙게 하는 일상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9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패턴들이에요. 항산화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혈관벽을 공격해서 상처를 내요. 그런데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면 이 활성산소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항산화 과일 섭취가 적은 그룹에서 뇌혈관 노화 지표가 2배나 높게 나왔어요. 박정희 69세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고 살아오셨는데 60대 후반 들어서 기억력 저하와 잦은 두통을 겪으셨거든요.
검사해 보니 혈관 곳곳에 염증 반응이 심했어요. 하지만 하루 포도 반 송이나 베리 한 줌, 토마토 한 개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고 혈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챙겨 드시나요?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습관도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혈관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회복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이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져요. 핀란드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그룹에서 뇌경색 발생 위험이 2배나 높았어요. 김용호 75세님은 매일 밤 새벽 2시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셨죠. 혈압도 불안정했고요. 혈관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해요.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혈관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하셔야 밤잠에 방해가 안 돼요. 요즘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운동 부족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혈관은 펌프 작용을 받아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심장이 뛰면서 혈액을 밀어내고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을 자극하는 이 과정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 5일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관 탄력도가 25%나 개선된다고 해요. 이순재 68세님은 운동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에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손발이 항상 차갑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꼭 한 번에 30분을 다 걸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10분씩 3번에 나눠서 걸어도 효과는 똑같아요.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숨이 약간 찰 정도까지만 하세요. 하루에 몇 분 정도 걸으시나요?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도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들어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튀김류를 먹으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스턴트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뇌혈관 막힘 위험이 70% 이상 증가했어요. 윤정자 66세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드셨어요. 외식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혈관 검사에서 나이가 실제보다 18년이나 높게 나왔어요. 혈관 벽 곳곳에 기름 찌꺼기가 쌓여 있었고 염증 수치도 정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가공식품에는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일주일 중 최소 5일은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채소와 과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외식할 때도 기름진 반찬보다는 생채소나 나물 같은 걸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외식하시나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뇌혈관을 심하게 손상시켜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방해해요. 게다가 혈압도 올리고 혈관 벽에 염증도 일으키거든요.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에서 뇌혈류량이 30%나 감소했어요. 최명희 72세님은 치매에 걸린 남편분을 돌보시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으셨죠. 그러다 보니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졌어요. 혈압도 불안정했고요. 하지만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서예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이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대요.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어요.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시간을 가지세요.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혈관을 더 망가뜨려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혈관을 늙게 하는 습관들을 확인했으니 반대로 뇌혈관을 젊게 하는 생활 실천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혈관을 젊게 하는 생활 실천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포도와 베리류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거든요. 이 두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포도는 껍질에 이런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요. 블루베리나 딸기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맛도 좋고 흡수도 잘 돼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포도 껍질까지 드시는 편인가요? 오디도 정말 훌륭한 뇌혈관 보호식품이에요. 오디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포도보다 5배나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혈관 벽의 노화를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신선한 오디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오디를 드셔도 좋아요. 오히려 냉동 보관 과정에서 세포벽이 터지면서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되기도 해요. 하루 종이컵 반 컵 정도면 충분해요. 우유나 두유에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요. 오디를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인가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에 뇌혈관 건강에 탁월해요. 라이코펜은 혈관 청소 기능이 뛰어나고 혈관 벽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익힌 토마토에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져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끓이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뜻이죠.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찜, 토마토 수프 같은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해요. 매일 토마토 1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토마토는 주로 어떻게 드시나요? 걷기 운동은 뇌혈관 건강의 핵심이에요. 혈관은 꾸준한 자극을 받아야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걸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액이 온몸으로 힘차게 흘러가요. 이 과정에서 혈관이 자극을 받아 탄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걸 도와줘요. 하루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에 나눠서 걸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다만 무리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오늘은 몇 분 걸으셨나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혈액의 80%가 물이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막을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수분을 잘 보관하지 못해서 탈수 상태가 되기 쉬워요.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차나 커피보다는 물이 가장 좋고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세요. 금연과 금주도 뇌혈관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져요. 니코틴이 혈관 벽을 직접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술도 적당량은 괜찮다고 하지만 과음하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뇌혈관 건강의 기본이에요. 뇌혈관은 잠들어 있는 동안 회복 능력이 가장 강하게 발휘되거든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뇌척 수액이 뇌를 씻어내면서 하루 종일 쌓인 독소와 찌꺼기를 제거해줘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뇌혈관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깨지 않도록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보지 마세요. 오늘 밤 몇 시에 주무실 계획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된다는 게 진실이에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우리가 늦게 대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혈관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어요. 29년간 뇌혈관을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혈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70대, 80대 분들도 생활 습관을 바꾸신 후 혈관 나이가 10년, 20년씩 젊어지는 걸 수없이 봤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산화 과일 섭취가 부족하면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해서 염증과 노화를 일으켜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혈관 회복 능력이 떨어져서 기억력 저하와 어지럼증이 생겨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요.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려서 뇌출혈 위험을 높이죠. 이런 식으로 잘못 관리하면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만성 두통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포도, 베리, 오디, 토마토 같은 항산화 과일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 염증이 줄어들고 탄력이 회복돼요.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뇌 기능이 활발해져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금연, 금주를 실천하면 혈관이 건강해져요. 이렇게 제대로 관리한 분들은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져요.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도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되살아나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워져요. 밤에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장 보러 나가실 때 포도 한 송이와 토마토 2개, 그리고 오디나 블루베리 한 팩을 담아 보세요.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이게 바로 뇌혈관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포도는 껍질째 드시고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세요. 오디나 블루베리는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이 세 가지 과일만 꾸준히 드셔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10시에 끄시고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내일 아침에는 집 앞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29년간 수많은 분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만큼 중요한 뇌를 살리는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뇌혈관에 도움이 되는지, 나이별로 달라지는 단백질 필요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복용법도 함께 다룰 예정이에요.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